할게요. 자, 속도와 가속도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속도와 가속도다. 속도라는 것은 속도의 의미를 한번 써보면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이에요. 아, 뭐야?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 그걸 갖다가 속도라고 한다.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은 순간 속도예요. 그럼 시간에 따른 위치의 순간 변화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 지금 동의어를 찾고 있거든요. 어서 오십시오. 저기 하나 책 가지고 가십시오. 꼬리가 기네요. 접선의 기울기랑 동의어 뭐 있어요? 5글자 버전. 순간 변화율. 4글자 버전. 미분계수. 3글자 버전. 아주 쉬운 건 미분값. 또 있어요. 변화율. 순간 변화율 써. 순간 변화율 변화율이냐? 순간 변화율, 그죠? 변화율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기호로 쓰면 f 프라임 뭐 a다. x는 a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렇게 동의어가 쫙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변화율, 이걸 변화율을 볼 건데, 변화율에서 얘들아, 변화율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변화율?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2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냥 변화율이라고 쓰면 선생님이 순간 변화율이래요.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문제에서 봐봐. fx가요, 또 모기 날 괴롭히기 시작했다. 내 눈에 안 띄면 될 텐데. 근데 앞에서 왈짱거리지 자꾸. x제곱 더하기 3x다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 이거 봐봐요. x는 1에서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우리한테 말했어요. 아, 이상하다 물음표가. x는 1에서의 변화율은 함수 f에 대하여 fx에 대하여 x는 1에서의 변화율은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 변화율은 볼 것도 없이 순간 변화율이래요.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동의어래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죠? 평균 변화율인지 순간 변화율인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판단을 하죠? 한 점을 줬으니까. 평균 변화율은 몇 개의 점이 필요해요? 2개의 점이 필요하죠. 한 점을 줬잖아요. 문제에서 한 점을 줬잖아요. x는 1에서의 변화율 1, 점 1개밖에 없으니까 순간 변화율 f 프라임 1을 구하시오 이런 얘기예요. 평균 변화율이면 뭐라고 적혔어요? x는 1에서 3까지의. 그리고 평균 변화율은 꼭 문제에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요.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주지 않고 뭐라고 준다고?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명확하게 줘요. 그래서 그냥 변화율이라고 나왔고 x의 값이 1개면 순간 변화율을 얘기하는 것이다. 됐어? 그래서 순간 변화율의 동의어가 뭐라고? 변화율이고, 순간 변화율과 변화율 똑같은 것이고, 걔네 동의어가 뭐가 있어요? 미분계수란 말이에요. 미분계수. 그래서 속도는 어떻게 하면 돼? 위치를 갖다가, 위치의 변화율이니까 위치를 뭐 하면 나온다는 소리? 위치를 미분하면 나온다는 소리.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속도가 나온다. 위치를 미분하는 속도가 나온다. 됐어?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것은, 가속도 여기 다 공교롭게도, 아주 공교롭게도 지금 이과 친구들만 다 왔는데요. 가속도라는 것은 그냥 단어의 의미로 보면 가속도니까, 가 이거 맞아요? 가 이거 맞나? 더할 가짜? 가속도니까 속도를 더한다는 의미인데, 그게 아니고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걸 가속도라고 하지? 속도가 변하는 거. 그래서 방향만 바뀌어도 가속도예요. 그쵸? 방향만 바뀌어도 가속도인데, 우리는 방향이 2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수직선 운동을 하고 있거든. 수직선 운동.
평면 운동은 하지 않아요. 평면 이렇게 X축, Y축에서 물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하지 않아요. 이건 미적분에서 해요. 이건 하지 않기 때문에 수학2에서는 수직선 위에서만 그냥 이렇게 좌우로만 움직이는 애를 하거든요. 그럼 방향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그쵸? 속도가 줄어드는 것도 가속도고 속도가 늘어나는 것도 가속도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시간에 따른 뭐의? 속도의 변화율. 그럼 뭐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위에를 참고해보면 속도를 어떻게 하면 된다? 미분하면 된다. 속도를 미분하면 된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얘들아 속력이라는 거예요. 속력은 뭘 얘기하는 거지? 속력은 자 뭐가 있을까요? 자 얘들아 이런 걸 생각해보자. 온도라는 게 있어요. 온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개수로 세는 거. 학생 수가 있어요. 학생 수 몇 명이지? 그러니까 온도라는 것은 0도를 기준으로 위로 가면 플러스라고 하고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라고 하잖아요. 그쵸? 근데 학생 수라는 것은 그냥 정해진 거죠. 그냥 5명이면 5명 끝이죠. 마이너스라는 것도 없고요. 그치? 근데 온도라는 것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하지?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방향이 있는 거 왼쪽 오른쪽 위 아래 방향이 있는 거 그런 거 벡터라고 한다. 그냥 이건 참고 용어고 이거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방향이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얘는 스칼라라고 해요. 이런 건 양밖에 없어요. 플러스밖에 없어.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동서남북 이런 방향이 추가된 걸 벡터라고 하고 이런 걸 스칼라라고 한다. 속력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스칼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속력은. 뭘 생각하면 되냐면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플러스 방향도 있고 마이너스 방향도 있어요. 그런데 아빠 차 계기판에 보면 후진하면 이 계기판이 거꾸로 가나? 0보다 밑으로 막 내려가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쵸? 후진해도 무조건 플러스로 나와요. 거긴 양밖에 없어. 그치? 거기는 어떤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는지 이런 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은 부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어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막 이런 방향이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속력이라는 것은 무조건 플러스만 갖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빠르기예요. 영어로 얘가 스피드예요. 얼마나 빠른지 스피드. 속력이라고 한다. 이것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얼마나 빠른지만 보는 거기 때문에 속도는 뿔마가 있다 그랬잖아요. 뿔마를 없애주는 작업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절대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붙이면 속력이 나온다. 야 여긴 이과라서 다 이해하는 사람들만 있는데 문과가 와서 들어야 되는데 큰일 났다. 문과가 다 늦게 오네. 자 절대값을 씌우면 돼요. 그래서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구한다. 책에서는 51번이 몇 쪽이에요? 105쪽이에요? 151쪽이에요. 151쪽이고 선생님이 준 노트에서는 65쪽이에요. 65쪽을 하고 있어요 지금. 됐죠? 만약에 우리 학원을 다니는 학생이 아닌데 영상을 보고 노트가 필요한 사람 얘기하십시오. 보내드리겠습니다. 착불이에요. 뭐라고? 유튜브도 라이브 하고 있어요. 아니요 안 하고 있죠. 영상 보시고 책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어서 오십시오. 이거 하나 가져가십시오. 너 학교에서 그 칼라 단속 안 해요? 네. 아 그래요? 좋은 학교네. 되었어? 여기까지? 원점을 출발할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T초의 위치가 요딱으로 주어졌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우리 그 바리깡으로 어떤 선생님이 딱 밀었거든요 중앙을. 근데 개기려고 계속 그렇게 하고 다니는 형이 있었어요. 중앙을 딱 밀었는데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며칠간. 대박 아니에요? 약간 헤이아치라고 알아요 너희?
철권 해봤어요? 헤이아치 형이 헤이아치 머리를 하고 다녔어요. 자 T초의 위치가 요 딱으로 나왔을 때 점피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 속도, 이거는 이해력이 좋아야 돼요. 진짜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수학이 그게 골치 아픈 단원이, 그 골치 아픈 과목이에요. 그쵸? 이게 암기가 아니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너희 생명과학 할 때 암기 하나요? 나 이해로 알려준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최정윤 선생님. 진짜 완전 너무 이 분의 한 2분의 강의력에서 내가 헤어나오질 못했어요. 전 세계 원탑이에요. 전 세계 원탑. 생명과학 스카이 에듀 선생님인데 유튜브에 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짤막하게 토막으로. 근데 그 설명들도 엄청 기맥혀요. 생명과학 하는 사람 있어요? 여기? 어서 오십시오. 저 책 하나 가져가십시오. 엄청나요. 엄청나요. 독서량도 엄청나대요. 나 독서를 하지 않는데 어떡하지? 왜냐면 이 선생님 현강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선생님이 올 때마다 다른 책을 갖고 왔대요. 엄청 빨리 읽어가지고. 근데 선생님 대학생 때는 그래도 독서를 좀 했는데 한 일주일에 한 권은 읽지 않았나 싶은데 지금은 너무 안 읽네요. 엄청. 근데 어쨌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아, 생명과학도 이해를 바탕으로 하니까 너무 좋아졌어요. 선생님 생명과학 너무 싫어했었는데 고등학교 때 엄청 재밌더라고요. 자, 어쨌든 P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 속도래. 원점을 통과할 때가 언제인지를 구해야 돼. 원점을 통과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 원점에 있다. 원점이 뭔데? 수직선의 원점이 뭔데? 0이잖아, 0. 나의 위치가 0이라는 거예요. 나의 위치가 0이라는 거예요. 나의 위치가 0이면 이거 는 0 하면 되겠죠. 는 0 하면 t 묶고 t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3은 0이다. 이렇게. 그래서 마 3과 마 1. 이렇게 t는 1 또는 t는 3이다. 이렇게. 됐어? t는 1 또는 3이다. 그거를 갖다가 여기다 적용을 하면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했대요.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한 거. 처음으로 원점을 통과한 거.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한 거. 그러니까 t는 3일 때. t는 3일 때의 속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원점을 통과할 때라는 것이 t는 3일 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뭐야? 어딜 지워야 돼? 됐어요? 그때 속도를 구하라. 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위치를 갖다가 미분. 속도. 가속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속도를 갖다 미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고. 왜 그렇다고? 변화율이기 때문에. 변화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자, 미분한다. 그럼 x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데 속도는 v라고 써요. 알파벳으로. 속도가 영어로 velocity거든요. velocity, velocity 뭐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v라고 써요. 저거 앞에 이니셜 따가지고 속도는 얼마예요? 3t제곱 마이너스 8t 더하기 3이다. 그래서 여기다가 t는 얼마를 집어넣는다? t는 3을 집어넣는다. 3초일 때를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27 빼기 24에다가 더하기 3이다. 해주시면 되죠. 정답 6이네요. 속도는 6이다. 이 단위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위가 없죠. 안 써있죠. 안 쓰면 돼요. 단위 안 쓰시면 된다. 그래서 6이에요. 6. 되었고, 그 다음에 전피의 가속도가 4일 때 전피의 위치를 구하래요. 자, 미분한 거 있었는데 지워버렸네. 자, 얘를 갖다 미분하면 속도가 되는데 그거는 3t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8t가 되고 더하기 3이다. 자, 여기에다가 가속도가 아까 이렇게 했나? 아까 여기 4라고 하지 않았나? 아니에요? 아, 83, 24 맞게 했구나. 자, 전피의 가속도가 4래요. 가속도는요, 얘들아 한 번 더 미분을 합니다. x2'. 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a라고 하는데 가속도가 엑셀러레이션이에요. 엑셀러레이터는 뭔가요? 가속 페달. 아빠가 밟죠. 계속 밟았다가 브레이크 밟았다가 브레이크 밟았다. 악셀에다라고 해요. 카센터에 가면 아저씨들이
액셀러레이션, 가속. 또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서 A 딴 거예요. 한 번 더 미분하면 된다. 6t 마이너스 8이다. 여기다 얼마 집어넣어? 이게 아니고 이 가속도가 얼마가 될 때? 4가 될 때 시간을 먼저 구해야겠네. 시간은 얼마다? 넘겼더니 6t가 12가 돼가지고 t는 2다. 전피의 위치를 구하래. 그때 위치를 구하래. t가 2일 때 위치. 다시 돌아가서 2를 저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8 빼기 4, 4, 16에다가 더하기 6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2다. 전피의 위치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됐어요. 넘어갈게.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요따구로 나왔을 때 전피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의 가속도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전피가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 원점을 통과할 때니까 위치가 0 될 때, 원점을 통과할 때는 위치가 0 될 때를 얘기한다. 그때 가속도를 구하시오. t로 묶어요. t하고 t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6은 0이다. 마2, 마3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t는 얼마예요? 0 또는 2 또는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되었어요? 됐어?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할 때라는 것은 3초일 때죠. 3초도 아니죠. t가 3일 때죠. t가 3일 때. 그때 가속도. 자, 여기서 속도 구하자. 속도는 미분 한 번 하면 되고 가속도는 미분을 한 번 더 하면 된다. 그지? 어떻게 나온다? 6t-10이다. 거기다 얼마 넣어? t는 3을 집어넣자. t는 3을 집어넣으니까 8이 나오네. 가속도는 8이더라. 원점을 지날 때 시간을 구했더니 3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원점을 구할 때, 원점을 지날 때 그때 시간은 3이 나왔고, 그 다음에 3일 때, t가 3일 때 뭘 구했다? 가속도를 구했다. 그랬더니 8이 나왔다.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거 보자.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요따구로 나왔는데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걸 어떻게 알죠? 운동 방향을 바꾼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그렇지. 뭐의 부호? 위치의 부호. 위치의 부호가 바뀔 때. 위치의 부호가 바뀔 때. 마이너스 3에서요? 3까지요? 쭉 가고 있어요. 그럼 속도가 바뀌었나요? 부호는 바뀌었는데. 운동 방향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죠. 오른쪽으로 쭉 간 거죠. 위치의 부호가 아닌 속도의 부호. 속도의 부호가, 속도가 플러스로 가다가 마이너스로 가면. 자, 속도가요. 플러스로 가다가 이를테면 아빠가 D라고 넣고 기어를 D라고 넣으면 앞으로 가는 거 아나요? 그냥 게임이랑 똑같아요. D에 놓고 악셀레이터 밟으면 앞으로 가고요. 브레이크 밟으면 멈춰요. 그러다 악셀레이터 밟으면 앞으로 가고요. 브레이크 밟으면 멈춰요. 그냥 게임이에요. 진짜 게임처럼 막 폭주하고 이러면 안 돼요. 잘해야 돼요. 조심히. 설 때도 조심조심. 근데 어쨌든 D에 놓고 앞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차를 해야 돼요. 도착을 해가지고 그럼 후진을 하잖아요. 그쵸? 앞으로 가다가 뒤로 가요. 후진 기어 놓고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플러스로 가다가 마이너스로 가요. 아니면 후진을 했다가 앞으로 갔어요. 그럼 운동방향이 바뀌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사이에선 분명히 무엇이 된다? 0이 된다. 0이 한 번 된다. 얘들아 속도가 0이 돼. 얘들아 이런 거 가능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길이 있어요. 수직으로 꺾인 길이 있어요. 그래서 일로 가다가요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가는 거. 일로 쭉 가다가요 멈추지 않고 바로 일로 가는 거. 지금 방금 내가 보여준 거 아니에요? 안 멈추고 가면 되잖아요. 바로.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가다가요 한 50m/s로 가다가요 갑자기 딱 멈추는 거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뭐라고 불러요? 교통사고라고 부르죠. 아니, 쭉 가다 벽에 꽝 받고 딱 섰잖아요.
근데 그때도 심지어는 한 방에 딱 멈춘 게 아니고 벽에 받고 딱 멈춘 게 아니고 차가 찌그러지면서 점점 속도가 감소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엔진이 요즘 차는 다 어떻게 돼요? 이게 찌그러질 때 엔진이 밑으로 깔아앉죠. 바닥으로. 차가 쭉 가다가요. 딱 충돌을 했어요. 엄청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럼 엔진이 밑으로 쿵 떨어져요. 왜요? 엔진이 안 떨어지면 엔진이 사람 쪽으로 이렇게 파고들어요.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근데 엔진이 쿵 떨어지면 여기가 빈 공간이 되죠. 그럼 쿠션이 돼서 쭉 찌그러들면서 사람이 조금이나마 더 살 수 있게. 외제차는 원래 그게 엄청 오래전부터 됐고요. 우리나라 차도 그렇게 되는 차가 많고요. 이제 어쨌든 중간에요. 얘들아 플러스로 가다가 마이너스로 갑자기 갈 수 없어요? 없어요. 플러스로 가다가 중간에 0이 한번 되고 다시 뒤로 가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짧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더 충격이 크겠죠. 그래서 옛날에 브라질 호나우도 알아요? 이렇게 뻐드렁이 난 아저씨 알아요? 그 아저씨가 방향 전환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무릎이 나가가지고 선수 생활이 끝났죠. 그게 그거예요. 개인기를 할 때, 축구 선수가 개인기를 할 때 왼쪽 갔다 오른쪽으로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면 이 사람 관절에 계속 무리가 가는 거예요. 그 근육을 키우면 그게 어느 정도 완화가 되죠. 뼈에 가는 무리가 근육으로 분산이 되니까.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바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딱 바뀔 수는 없어요. 중간에 반드시 뭐가 돼야 되지? 0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했냐면 사이값정리다 이렇게 불렀다. 플러스였다 마이너스 되는데 계속 연속이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문제예요. 옛날엔 이런 게 많이 나왔어요. 속도가 플러스였다가 속도가 마이너스다 이런 거. 근데 이게 불가능하니까 이런 거 안 나와요. 잘 이제 속도가 플러스로 가다가 속도가 갑자기 마이너스로 간다. 이거 말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실험실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온 우주에서 절대 벌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저런 게 나오다가 요새는 안 나온다. 근데 어쨌든 어떻게 됐다고? 중간에 반드시 0이 된다. 자, 지금 뭐 했어? 운동 방향을 바꿀 때 밑에다가 이것 좀 적어놔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무엇이다?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데 그 중간에서 반드시 무엇이 된다? 0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이 왜 이거 적어놓으라고 하냐면 선생님이 이 말이 나올 때마다 그 밑에다 요걸 쬐끄맣게 적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얘들아 근데 이렇게도 될 수 있죠. 플러스였다가 속도가 0이었다가 속도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가능하죠. 가다가 잠깐 섰다가 다시 가는 거잖아요. 마이너스였다가 0이었다가 마이너스인 것도 되죠. 자, 지금부터 이걸 선생님이 뭐라고 부를 거냐면 휴게소다 이렇게 부를 거예요. 휴게자 어이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휴게소. 아빠가 부산으로 자 출발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출발했어요. 여기서 출발했어. 쭉 뭐 타요? 경부고속도로 타죠. 경부고속도로 타다가 경부고속도로 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있어요? 만남의 광장에 잠깐 쉬어서 우동 하나 먹고 다시 가는 거예요. 부산으로 계속 향하고 있죠. 지금 역주행하지 않았잖아요.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길을 쭉 가다가 휴게소에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가는 거예요. 속도의 부호는 계속 유지된다. 그치? 이런 걸 선생님이 휴게소라고 부를 거다, 이제부터. 지울게. 그래서 지금은 뭘 찾는다? 속도의 부호가, 속도가 0이 되는 점, 그걸 찾을 건데,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어야 된다. 속도를 찾아보자. 미분하면 된다고. 요렇게요. 그래서 4 한 다음에, t-1하고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 되거든요. 인수분해를 하면 얘가 0 되는 지점 뭔데? t가 얼마일 때? 1일 때인데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 부호가 바뀌나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바뀌어요? 작은 거 넣어봐요. 1보다 작은 거 0.5 넣어봐요. 여기는 무조건 플러스거든요. 왜죠? 이거 완전제곱식 만들면 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완전제곱식은 다들 만들 줄 알 테니까 4분의 3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양수에다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더했어요. 양수에다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를 더했어요. 그럼 항상 양수예요. 그럼 얘는 0 되는 점이 없다는 거죠. 판별식 이걸 쓰면 0보다 작을 것이고 얘는 항상 플러스인데
1보다 작은 애를 넣고 1보다 큰 애를 넣으면 부호가 여기가 바뀐다. 그러므로 전체의 부호도 바뀐다. 그러니까 운동방이 바뀌는 거 맞다. t는 1에서. 그때 위치를 구하시오.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2다. 되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다음. 자, 속도와 가속도와 그래프인데요. 잘 봅시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거. 고르시오. 이랬어요. 자, 속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얘들아, 가속도란 말도 나왔나요? 아, 가속도만 나왔군요. 가속도는요, 얘를요, 미분해야죠. y는 v 프라임 t. 이게 가속도예요. 자, 원래 함수가 주어졌을 때요, f 프라임 x는 어떻게 구하죠? 어딜 기준으로 하죠? 미분해서 0 되는 점들 기준으로 수직 아래로 내린다. 미분해서 0 되는 점들 기준으로 수직 아래로 내린다. 그 다음에 거기가 x축과의 교점이에요. 그쵸? 여기 미분해서 0 되는 점들이잖아. 미분해서 0 되는 점들. 미분 한 해가 0 되는 점들. 이 점을 지난다고 이렇게. 여기가 x축이면. x축 아니네요 지금. t축이네. 또 휘었냐? 오늘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휘었네. 뭐야? 가려지잖아. 아니, 오른쪽 아래가 더 다운됐나요 이번에? 네. 선생님 선대서 아예 안 보여요 수평이. 대각선으로 보다 보니까. 그냥 합시다. 자, 여기랑 수직 아래로 내렸다. 그 다음에 얘들아, 얘가요 증가하니까요 얘는 플러스일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 얘가 감소하니까 여긴 마이너스일 거예요. 여기 증가하니까 얘는 플러스일 거예요. 이렇게. 되었어요? 뭐 하기로 했어? t는 a에서의 가속도는 0이다. 가속도, 얘가 가속도거든요? a에서의 가속도는 0이다. 맞아요? 맞죠? 이게 x축이라, 이게 t축이라니까요? 여기가 0이잖아요. x축과 만나면 0이잖아요. b에서의 가속도는 양이다. b에서의 가속도는 양이다. b에서의 가속도 음이다. 그치?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 0부터 C에서 운동방향을 2번 바꾼다. 운동방향을 2번 바꾸냐? 운동방향은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점.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점. 이거 가속도 볼 필요 없죠? 얘를 보면 돼. 속도 그래프를 보면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넘어가는 여기. 운동방향 바뀌었고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넘어가는 여기. 운동방향 바뀌었고요. 운동방향 2번 바꾼다. 맞아요? 네, 맞아요. B에서 음이었고요. A에서 가속도는 0이다. 맞았고요. 정답은 기억 디귿이다. 이렇게. 되었어? 다 이해가 되었어야 될 텐데. 자, 또 나왔네.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을. 이번에 위치예요. 위치. 위치예요.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나와요? 속도가 나오죠. 속도 그래프 그려볼 거예요. 속도 그래프 어떻게 그려? 미분해서 0 되는 점들. 자, 지금 F가 주어졌고 F 프라임 그리는 거예요. 미분해서 0 되는 점들을 기준으로 수직 아래로 내립니다. 수직 아래로 내려요. 그래가지고 여기 T축을 그리고요. 그럼 여기가 0 되는 거죠. 여기가 0 되는 거죠. 자, 요렇게. 다시 5강의실로 가야겠다, 우리. 너무 선생님이 이 위치가 안 맞는다. 너무 낮다 이게. 자, 봐봐. 여기 증가했죠? 에이, 다시 하자. 선생님 무의식 중에 그냥 다 그려버렸네. 스포해버렸네. 여기 증가하죠? 플러스. 감소하죠? 마이너스. 증가하죠? 플러스. 자, T는 A에서 점 P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어떻게 알아? 속도가 플러스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속도가 플러스인지 봐야 돼. A에서 속도가 플러스인지. A.
A에서 속도가 플러스니 A에서 속도 플러스니 플러스죠. 맞았다. B에서 점피는 운동방향을 바꾼다. B에서 운동방향을 바꾸나? B에서 바꿔요? 아니죠. B보다 전에서 바꾸죠. B에서는 그냥 음수 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음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틀렸고요. 디귿 출발 후 점피는 원점을 2번 지난다. 원점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원점을 지난다. 무슨 뜻이야? 위치가 0이다. 그치? 위치가 0인 거.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를 봐야 돼. 위치가 0인 점은 한 군데, 두 군데예요. 2번 지난다. 맞아요? 네, 맞아요. 2번 지난다. 맞다. 정답은 기억 디귿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됐죠? 넘어가서 53번. 지면에서 초속 39.2m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 위로 던진 물체의 t초후의 높이 x가 요따구로 나왔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어떻게 했다고 지금? 지면에서 초속 39.2m로 던졌어요. 그럼 점점 줄어들다가 점점점 줄어들다가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럼 반드시 자 물체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 물체를 던졌습니다. 물체를 던졌어. 왜 이렇게 분필이 없어? 짜리몽땅한 게? 물체를 던졌어요. 그럼 이 꼭대기에서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속도가 0이다. 잠시 멈추죠. 여기서 끝. 멈추고 다시 떨어지죠. 올라갔다가 0 되고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쵸? 올라갔어. 여기서 속도가 0 되고 다시 떨어진다. 그치? 그런 얘기예요.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자, 물체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를 구하여라. 그거보다 1번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여라. 너무 쉽죠? 미분해요. 속도는 39.2 빼기 4.9 아니네요. 9.8 t다 이렇게 나오죠. 2초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19.6 맞아? 맞죠? 19.6 그래서 이거 빼시면 얼마 나와? 여기 6 나오고요. 19.6이네요. 그쵸? 19.6이네요. 속도는 19.6 m/s 2초 후에. 자, 가속도는 2번 미분해야 돼요. 2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9.8 m/s. 문과도 이거 단위는 알죠? 이거 이런 공통과학인가 뭐지? 1학년 때 배우는 통합과학 시간에 배우지 않았어요? m/s 제곱이다 이렇게. 중학교 때도 배우지 않았나요? 그죠? m/s 제곱. 자, 이 물체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 높이를 구하시오. 언제를 구하면 된다고? 속도가 0일 때. 속도가 0일 때 구하면 돼요. 속도가 0일 때는 4겠네. 4. D는 4일 때. D는 4일 때. 그때 높이를 구하는 거예요. 높이는 누구로 구해? 위치가 높이에요, 지금. 그쵸? 어떤 위치에 있느냐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4를 집어넣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39.2 하고요. 마이너스 4.9t 한 다음에 이렇게 t 묶어서 여기다 4를 집어넣을게요. 4 집어넣고 여기다 4 집어넣으면 4, 46, 4, 9, 36, 19.2 나오네. 그러니까 19. 뭐라고 했어 내가? 19.6 나오네. 그치? 얘가 19.6이어서요. 빼면 19.6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2배 하면 2 곱하기 39.2 되고 또 2배 하면 78.4가 되겠네요. 78.4다. 미터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 물체가 다시 지면에 떨어질 때의 속도. 지면에 떨어진다는 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여기도 밑줄 치고 지면에 떨어질 때. 지면에 떨어질 때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면에 떨어질 때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위치가 0이다. 위치가 0인 걸 구하면 2개가 나오겠죠, 답이. 왜죠? 그렇죠. 처음에 던질 때도 위치가 0이니까. 맞아요. 그래서 얘는 위치가 0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해가 2개 나올 건데, 나중 걸 택해야 된다. 처음에 던질 때도 위치가 0이고, 떨어질 때도 위치가 0이니까. 위치는 0. 39.2. 아까 인수분해 해놓은 거 있었는데, 그치? 없앴네. 39.2 마이너스 4.9t t 위치는 0이다. 그래서
시간이 0일 때랑 얼마일 때? 9일 때인가요? 8일 때인가요? 8일 때군요. 그래서 8초일 때가 맞다. 물체가 지면에 떨어질 때 속도는 속도를 구하라고 8초일 때. t는 8초일 때인데 속도는 속도식 여기 있죠? 여기다 8을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39.2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마이너스 39.2가 나오죠. 마이너스 39.2 미터 퍼 세크. 이게 좀 당연한 거거든요. 왜 당연한 거냐면 처음에 위로 어떻게 던졌죠? 얼마로 던졌죠? 39.2 미터 초속 이렇게 던졌죠. 그럼 꼭대기 가서 속도 0 찍고 다시 떨어질 때 바닥에서 지면에서 39.2m로 던졌으니까 떨어질 때도 39.2m가 되겠죠. 대신 방향은 반대로 아래로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그치? 자연의 섭리예요, 이거. 내가 준 에너지만큼 떨어질 때도 똑같이 에너지가 올 것이다. 다음. 계속 속도만 나오네. 뒤에 거 좀 나오지. 어떤 자동차가요,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동안 달린 거리 x가 요따구로 나와 있다. 이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시오. 정지했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하면 돼? 속도가 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속도는 미분을 하면 된다. 7.2 빼기 0.9t다. 이렇게. 그것이 0이다. 9, 8에 72, 속도가 8초가 걸렸다. 지금부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8초 후에 정지를 했다. 점점 감소하다가 2번 직선철로를 달리던 기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 x가요. 요따구로 나왔는데 이 기차가 제동을 건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제동을 건 후 정지했다. 정지한 것은 뭐예요? 속도가 0이다. 그랬어. 속도가 0이다. 미분을 하면 되죠. 30 빼기 1t. 그쵸? 는 0이다. 그쵸? 속도가 0이다. 그래서 시간이 몇 초가 걸렸다? 30초가 걸렸다. 이렇게. 시간 30초가 걸렸다.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 얘들아,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사실은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 이거 봐요. 0이 있었죠. 5가 있었죠. 마이너스 3이 있어요. 자, 이게요 0초일 때요. 0초, 얘가 1초일 때, 얘가 2초일 때예요. 0초일 때 위치를 구하시오. 0이에요. 1초일 때 위치를 구하시오. 5예요. 2초일 때 위치를 구하시오. 마이너스 3이에요. 좌표를 읽으면 돼요. 그런데 내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요. 얼마나 실제로 움직였는지를 구하래요. 0초부터 1초까지는 어떻게 움직였지? 플러스 5 같죠? 5라는 거리만큼 내가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초부터 2초까지 내는 8이라는 거리만큼 진행을 했어요. 그쵸? 그러니까 5 움직였고 8 움직였어요. 얘네 둘을 더해줘야겠죠. 내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 얼마나 움직였니? 그럼 13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왜냐면 기차가요 지금 제동을 걸었어요. 기차가 제동을 걸면 이렇게 가다 제동을 걸면 기차가 막 가다 빠꾸 했다 막 다시 오고 막 이러나요? 아니죠. 제동을 걸었다는 건 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냥 점점 느려지다 딱 정지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움직인 거리나 내가 간 위치가 얼마나 변했나 보는 거나 똑같아요. 왜? 한 방향으로만 갔기 때문에. 됐어? 한 방향으로만 갔기 때문에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요. 그냥 움직인 거리나 위치나 아무거나 보면 된다. 자, 봐봐. 30초가 걸렸대요. 30초일 때 정지를 했대. 0초에서 출발해서. 그럼 0초일 때 위치를 구해보자. 0초일 때 위치 얼마예요? 0. 30초일 때 위치 얼마예요? 30초일 때 위치 900 빼기 900 곱하기 5 90 곱하기 5 5 45 450 얼마예요? 450m. 자, 지금 뭘 구했지? 위치 0초일 때 위치는 0이었고요 30초일 때 위치는 450m였어요 얼마나 움직였어요? 450m 구해주시면 돼요.
이렇단 얘기다. 자,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이 있거든요. 그 변화율은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래요. 시각에 대한 길이란 말 여기다 넣어주지.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이래. 변화율을 구하려면 길이식이 있어. 길이의 변화율 구하려면 길이를 미분. 변화율은 미분값이에요. 변화율은 미분값이기 때문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러면 길이를 미분하면 된다. 자, 윤서의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래요. 얘들아, 이 문제예요. 이 문제 모든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모든 교과서에 다 있고 학교 시험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 모든 교과서에 다 있으니까 센수학에도 있고 모든 책에 다 있어요. 우리가 시중에 사서 푸는 모든 문제에 다 있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왜냐면 헷갈리게 하기 아주 쉬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6m인 윤서가 높이 4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일직선으로 3m/s의 속력이 아니죠. 속도로 걷고 있다. 다음을 구하시오. 윤서의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림자 앞끝이라 그랬지. 이 속도를 구하래요. 그러면 어떤 길이를 봐야 되냐면 이 길이를 봐야 돼요. 앞끝이라고 했잖아. 앞끝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를 봐야 된다. 그러면 얘들아, 이 전체 길이를 구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서가 3m/s로 걷고 있거든요. 윤서가 3m/s로 걷고 있어요. 그럼 t초 동안 윤서가 간 거리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t초 동안 3t 걸어갔겠죠. 거리는 시간 곱하기 속력이니까, 그쵸? t초 동안 얼마 갔다? 3t를 갔다. 그러니까 윤서가 간 거리, 이 거리가 3t예요. 3t. 이 길이는 몰라요. 이 길이는 x 이렇게 놓을 거예요. 아, 이 길을 x로 놓으면 안 되죠. 미안해. 요 길을 x로 놔야죠. 윤서의 그림자의 앞끝 이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이 길이를 미분해야겠다. 그림자 앞끝을 얘기했으니까. 자, 그래서요 닮음을 이용할 건데요.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 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요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 요거 이렇게 두 개를 갖다가 비교를 할 건데, 닮음을. 자, 그러면 윤서 키랑 가로등 키랑 4대 1.6이 되겠죠. 는 그 다음에 여기 전체 대 여기 앞쪽이겠죠. 전체가 얼마죠? x 대 앞쪽은요 x 마이너스 3t가 되겠지. 이해했어요? 다? 여기 작은 삼각형이랑 여기 큰 삼각형이랑 서로 닮음을 이용했다. 그래서 얼마가 돼요? 1.6 16x라고 할 거예요. 16x는 40 곱하기 x 마이너스 3t다. 이렇게 여기다 10씩 곱해가지고 했어요. 자, 그러면 8, 2, 16 8, 5, 40 이렇게 2x랑 5x 됐거든요. 넘기니까 3x가 되고요. 3t가 돼요. 따라서 x는 이상한데 뭔가? 5, 3, 15t군요. 15t. 쏘리. 15t. 그래서 x는 5t다. x는 5t니까 요 앞에는 2t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윤서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윤서의 그림자 길이는 2t거든요. 2t의 변화율이니까 미분하면 돼. 2죠. 이렇게. 됐죠? 아, 전체 앞에 거 안 했구나. 그림자 앞끝을 보면 여기가 얼마였다고? 5t였다고요? 걔의 속도를 구하래. 속도 어떻게 구하지? 속도도 미분이죠. 속도 위치를 미분하는 거잖아. 5t를 갖다, 요 위치를 갖다 미분하면 된다. 그러니까 5t를 미분하면 5가 나온다. 1번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엄청나게 틀립니다, 이거. 왜요? 앞끝이랑 이 그림자 길이랑 헷갈려가지고. 틀리니까 꼭 보셔야 된다. 밑에 문제도 비슷한 건가? 아니네요. 얘는 유제가 없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6m인 윤서가 뭐야? 똑같은 거 아니야? 유제 있는데 유제를 안 넣고, 아니네? 내가 이걸 하나 더 넣었네. 그치? 왜 졸면서 했나? 자, 맞죠? 똑같은 거 두 개 넣은 거 맞죠? 지금 실수로. 그치? 자, 됐고 54-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5m인 민재 이번엔 1.5m네요.
3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일직선으로 90m per 분의 속도로 90m per minute예요. 분이에요. 네, 속도로 걸어가고 있다. 이때 민지의 그림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시오. 단위는 미터 per minute. 그러니까 바꾸지 말라 이런 얘기죠. 뭐 초로 바꾸고 이러지 말라. 자,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래요. 앞끝이 움직이는 속도니까 이 위치를 구해야 돼요. 그쵸? 여기를 0이라고 했을 때 이쪽이 플러스라고 합시다. 그건 정확히 나름이니까 이쪽을 플러스라고 하자. 그러면 분당 얼마? 분당 90으로 간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 길이가 얼마예요? 90t가 되겠죠. 1분 가면 90m 가는 거니까. 그치? 자, 그리고요, 그림자 앞끝에 위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0부터 여기 위치, 여기를 갖다 x라고 하자. 그리고 또 닮으면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가볼까? 1대 2거든요. 그쵸? 1대 2니까 얘도 1대 2겠죠. 1대 2니까 1대 2겠죠. 그러면 90t여야죠. 얘가 얼마예요? 180t죠. 걔 뭘 구하라고? 속도를 구하시오. 얘를 미분하면 되겠다. 180. 이렇게 됐죠? 어려울 거 없죠? 근데 그림자 앞끝인지 아니면 그림자의 길인지 그게 헷갈려서 엄청 많이 틀리는 거니까 조심스럽게 보셔야 된다. 문제도 잘 읽어야 되고. 자, 봅시다. 넓이와 부피의 변화율이래요. 그러면 넓이식이 주어졌어. 넓이식이 주어지고 변화율을 구하시오. 이러면 넓이를 미분하면 된다. 부피식이 주어지고 부피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럼 부피를 미분하면 돼요. 끝이에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풍선에 공기를 넣어서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2mm씩 늘어나고 있다 그랬어요. 단위를 뭘로 해야 되나? 단위를 센티미터로 하자. 그러면 지금 반지름의 길이 얼마라고요? 2cm. 그쵸? 근데 시간에 따라서 2mm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하면 되지? 0.2cm죠. 0.2t가 늘어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되었어? 반지름의 길이가 이렇게 늘어났다. 시간에 따라서. 공기를 넣기 시작하여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가 되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풍선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가 됐을 때는 얘가 얼마 됐을 때? 얘가 1cm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t는 얼마일 때? 5일 때 이렇게. 여기다 는 3 하면 되죠. 이렇게 넘기면 1이고 t는 5가 나온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5초일 때 뭘 구하라고? 다음을 구하시오. 풍선의 건널비의 변화율을 구하래요. 풍선의 건널비는 S는 이렇게 얘기하죠. S는 건널비 구하는 방법이 뭐지? 9의 건널비 어떻게 구해요? 4파이r 제곱. 이것들 큰일 났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배운 건데 4파이r 제곱이에요. 풍선의 부피의 변화율. 부피는 어떻게 구하지? 부피 3분의 4 파이r 세제곱. 야, 건 넓이는 넓이잖아요. 넓이 단위 뭐예요? 센티미터 제곱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곱해야죠. 길이를 제곱해야죠. 부피는요? 센티미터 세제곱이잖아요. 세제곱 센티미터. 그쵸? 그러니까 세제곱으로 해야지. 그럼 앞에 개수만 기억하면 되지. 4인지 3분의 4인지. 그죠? 그리고서는 얘들아, 너 이 CC라는 거 알아요? CC? 캠퍼스 커플 말고 CC. 너무 아재였어요? 방금? 편집할게요. 야, CC가 뭐야? 500cc. 뭐, 이 새끼 봐라. 500cc. 그렇지. 1000cc. 100이랑 1000cc. 선생님 차는 999cc입니다. 998이었나? 뭐 아무튼 경차여서 1000cc 미만을 갖다가 저거라고 그러죠. 이게 내 기억으로 정확하지 않은데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센티미터 큐브였나 뭐 그거예요. 센티미터 큐브 맞는 것 같은데. 큐브가 뭐예요? 육면체. 그쵸? 육면체가 큐브잖아요. 그래서 cc랑 제곱 센티미터는 완전히 똑같은 표현이다. 완전히 똑같은 거. 또 뭐 있어? 상식 시간이에요 지금. 500 제곱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 또 하나 더 있잖아. 500
밀리리터.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지금 그걸 구하는 게 아니고 4파이 반지름이 얼마였지? 2 더하기 0.2t다. 그거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얘는요 3분의 4 파이 2 더하기 0.2t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되었죠? 이거의 변화율을 구하래. 변화율 구하라 그랬으니까 뭐 하면 돼? 미분 S'은 얼마예요? 8파이 2 더하기 0.2t의 1제곱. 지금 어떻게 했죠 선생님이? 얘 앞으로 떨구고 여기 1 줄였죠. 그 다음에 남은 일이 있는데 뭐지? 알맹이를 미분하는 거. 여기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를 미분하는 거 0.2를 갖다가 곱해주시면 되겠다. 거기다 얼마 넣으라고? 5초일 때니까 5 넣자. 그러니까 3이거든요. 3, 8에 24 곱하기 0.4 4.8파이 4.8파이가 되겠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율 얘를 미분하면 되죠. 얘 미분하면 V'은 3 앞으로 떨어졌어요. 4파이에다가 2 더하기 0.2t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알맹이 미분하면 0.2 거기다가 5를 집어넣는다. 5를 집어넣으면 3, 3은 9, 4, 36파이에다가 곱하기 0.2니까 7.2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죠. 야 진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길이의 변화율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길이 미분해서 시간 대입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율 구해라. 부피 미분한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부피 미분한 다음에 시간을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55-1번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몇 초 2cm씩 늘어나고 있다. 원래 얼마였다고? 5. 그런데 거기에 1초에 2씩 늘어나고 있대요. 이렇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5cm일 때는 15일 때 그럼 t는 얼마일 때? t는 5초일 때 그때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넓이는요 5 더하기 2t의 제곱이거든요. 걔를 미분하면 2 앞으로 떨어지고 5 더하기 2t의 1제곱이 된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 2를 해주면 되죠. 알맹이 미분한 거. 그래서 여기다 t는 5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더라? 5, 20, 15에다가 4 곱했으니까 60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60. 넓이의 변화율은 60이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5cm이고 높이가 10cm인 원기둥이 있다. 이 원기둥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몇 초? 0.5cm씩 늘어나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였다고? 5였는데 0.5씩 늘어나고 있대요. 0.5t 이렇게. 높이는 몇 초? 1씩 줄어든다. 여기는 10이었는데 빼기 t 1초당 1씩 줄어든다. 3초 후에 원기둥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시오. 그럼 부피 구하시면 돼요. 부피 어떻게 구하지? 밑면 곱하기 높이 하면 되죠. 밑면 얼마예요? 파이 반지름의 제곱을 해주고 곱하기 높이 10-t 이렇게 주어졌는데 얘의 변화율 언제? 3초일 때 변화율 부피 이렇게 놓고 V'은 미분 그대로 미분하시면 되죠. 미분 2파이 5 더하기 0.5t에다가 1제곱하고 여기 안에 알맹이 미분하면 0.5가 되고요. 곱하기 10-t 미분 그대로 했고요. 그대로 미분 얘 그대로 놓고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1이거든. 마이너스 파이에다가 5 더하기 0.5t의 제곱을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얼마일 때? 3초일 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3 집어넣으면 되죠. 3 집어넣으면 1.5 6.5 2파이 곱하기 6.5 곱하기 0.5 곱하기 5 집어넣었으니까 5 빼기 파이 곱하기 3초. 이건 뭐지? 위에 문제구나. 3초. 그럼 7이야 7. 3 집어넣으니까 6.5 파이 곱하기 6.5의 제곱. 여기 1이거든요. 이렇게 곱하면 1이고요. 그 다음 6.5로 묶어요. 6.5 파이로 묶어요. 그럼 왼쪽에는 7 남았고요. 오른쪽에는 6.5 남았고요. 그쵸? 6.5 하나씩 뺐으니까 7 남았고 6.5 남았고 0.5.
그럼 3.25. 3.25 파이가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정적분. 그러니까 요는 뭐였어? 요는 방금 전에 거. 속도와 가속도에서 요는 뭐였냐면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것이다. 그 다음에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것이다. 그 다음 변화율이라는 말이 나오면 원래 식을 갖다가 미분을 해주면 된다. 요거예요. 요게 다예요. 근데 적분에서 이제 속도와 가속도가 나오면 그게 어려운 거야. 자, 얘들아 봅시다. 부정적분.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얘들아 원래는 비례라는 게 있었어. 비례가 뭐지? 2배 하면 2배 되고 3배 하면 3배 되고 똑같이 가는 거. 근데 2배 하면 반 되는 거, 3배 하면 3분의 1 되는 거, 이런 걸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거 이름을 반비례라고 하고, 원래 걸 갖다 뭐라고 했어? 정비례라고 이렇게 이름 붙인 거죠. 원래 적분을 하고 있었니? 네, 적분을 하고 있었어요. 야, 적분을 하지 않았으면 원의 둘레의 길이를 어떻게 구해? 원줄 파이를 어떻게 발견해? 못 발견해. 어떻게 발견했어, 이거? 쪼갰어요, 이렇게. 4등분해서 이렇게 그리면 얘랑 원주랑 조금 많이 비슷해졌는데 그래도 오차가 크죠? 그래서 더 갈라요. 좀 더 갈라. 이렇게 했더니 여기 오차가 이제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원주랑 이 노랑이 이 삼각형 밑변들이랑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게 구한 거예요. 그렇게 구한 게 원주율이에요. 이 방법을 이용해서. 그럼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어? 원의 넓이는 이 삼각형들을 다 더한 거랑 비교를 했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적분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 이런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게 적분이에요. 근데 적분은 옛날부터 했다. 적분은 옛날부터 했어요. 근데 미분도 옛날부터 했어요. 자, 우리나라 말로 보니까 이게 굉장히 쌍둥이 같죠? 쌍둥이에요. 둘이 완전히 똑같은 건 아니고요. 서로 닮아 있어요, 엄청. 그래서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미분, 적분. 근데 영어로는요, 인티그레이션. 이렇게 불러. 미분은요, 디퍼런시에이션. 영어로 보니까 어때? 서로 닮은 게 없죠. 왜 그랬을까? 따로따로 미리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한 거야? 누구 할아버지 이름 알아요? 라이프니츠 할아버지랑 누구 뉴턴 할아버지. 이 둘이 정립을 한 거죠. 내용은 완벽히 똑같습니다. 두 사람이 얘기한 내용이 완벽히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기호를 쓰고 있다? 라이프니츠의 기호를 쓰고 있다. 좀 더 효율적이었다. 그래서 기호만 우리가 라이프니츠 할아버지의 기호를 갖다 쓰고 있고 내용은 뉴턴이랑 라이프니츠랑 다 똑같이 한 건데 그게 개발을 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개발자가 아니고 어떻게 한 거예요? 원래 있던 거 둘이 어떤 관계가 있다 이걸 알아낸 거예요. 그러면서 부정적분이 생긴 거야. 원래는 적분이었어. 그냥 적분만 했어. 근데 부정적분이 생겼어. 뉴턴이랑 라이프니츠 할아버지가 만들었어. 이걸 만든 거야. 말하자면 이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적분 앞에다가 정적분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다.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것들 모두 개발된 다음에 일제시대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죠. 독일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시인 이상 알아요? 시인 이상 알아? 그 엄청나게 똑똑했다 그러죠. 수학 천재였대요. 수학 천재였대요. 이상이. 그래서 건축가였잖아요. 원래 지금 건축가예요. 이상의 시 좋아해요. 선생님도. 김수영 시인 알아요? 원픽이에요. 선생님의 원픽이에요. 진짜 엄청나요. 김수영 시인의 시도 읽어봤어요? 시인만 아는 게 아니고 시인은 그 문학관 때문에 아는 거잖아요. 그 문학관은
굉장히 순한 맛의 그 시들밖에 없어요. 인터넷에 검색해서 보세요. 엄청난 시들이 쏟아져요. 진짜 엄청나게 표현이 노골적이고요. 그러니까 약간 SNS 했으면 쩔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요즘 했으면 막 논란도 많이 되고 약간 이슈보이예요. 엄청 노골적이에요. 잔인한 것도 있고요. 선정적인 것도 있고요. 다 좋네요, 엄청. 김수영 시인이요. 이거 배운 시가 있어요? 우산으로 옆편내를 때렸다. 이거 본 적 없어요? 자기 부인을 때렸어요. 어디 모임에 갔다 왔나? 그랬어요. 어디에 갔다 왔어요. 갔다 오는 중에 장터에서요. 집에 오는 중에 장터에서 부인을 때렸어요. 우산으로. 막 때렸어요. 근데 그 시의 내용이 뭐냐면 우산으로 옆편내를 때렸다. 그래서 전에 어떤 친구한테 말했더니 김수영 시인 알아? 그랬더니 알아요. 가정폭력범. 가정폭력범이죠. 맞는데 이거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시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 시의 의미가 엄청나요. 장터에서 우산으로 부인을 때렸는데요. 그 시의 내용이 뭐냐면 우산으로 때렸을 때는 엄청나게 화가 나서 때렸다고 내가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오고 보니까 뭐가 생각났어요? 이 장터에서 주변에 보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중에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창피한 기분이 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산을 놓고 왔어. 때린 다음에. 그래서 이 우산이 아까운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렇게 시로 썼어요. 근데 그 전에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 디오 나온 그 영화 뭐죠? 스윙 키즈? 맞아요? 지금 정확하게 맞아요? 제목? 스윙 키즈? 근데 거기에서 이제 거제도잖아요. 거기 배경이 거제 수용소잖아. 거제 수용소에 갇혔었어요. 김수영 시인이. 갇히고 소식이 안 들리니까 옛날이니까 소식이 안 들리니까 김수영 시인의 부인이 어떻게 된 줄 알았어요? 김수영 시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새 결혼을 합니다. 누구랑? 김수영 시인의 오랜 친구랑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인가? 뭐 어디에 살았대요. 그쪽 경남 쪽에 살았는데 김수영 시인이 풀려난 거예요. 풀려나서 부인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가요. 서울로요. 여기로. 그래서 날마다 부인을 때렸대요. 날마다 부인을 때렸대요. 자, 그랬는데 그게 어떤 감정이었겠어요? 내가 엄청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그 배신감이죠. 근데 사실은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떡해요? 사실은. 근데 그런 사람을 맨날 때린 거예요. 맨날 때렸는데, 자, 이 시랑 비슷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안 때렸대요. 그 다음부터. 근데 그 이유를 이 시에서 볼 수 있죠. 자, 내가 너무 사랑하던 사람이어서 너무 그 배신감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을 때렸어요. 분노에 막 차가지고. 그래서 때린 줄 알았는데 그 분노보다 이 사람을 사랑했던 그 감정에 대한 분노보다 뭐가 더 우선시 됐어요? 남의 시선이랑 이 우산을 놓고 온 거. 그 감정이 먼저 들었다. 그래서 이 다음부터 안 때렸대요. 그 다음엔 그냥 쇼윈도우 부죠. 이게 뭐냐면 왜 안 때렸어요? 사랑했던 감정이 이제 식은 거예요. 사랑해서 분노도 치밀었는데 그 감정도 이제 다 사그러들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때리지 않았대요. 그 다음부터. 엄청 재밌는 거 많아요. 이런 거 말고도 진짜 노골적이고 막 감정을 막 후벼 파요. 아직 읽기에 너무 어린가요? 안 어릴 것 같은데? 그 정도의 감수성 다 될 것 같은데. 부정적분하다 왜 이렇게 다 걸로 갔어요? 자, 부정적분 봐봐요. 졸아서 그래요, 졸아서. 졸아서 딴 얘기 하는 거예요. 봐봐. 부정적분이 뭐라고? 왜 부정적분이 왜 김수영 시인까지 갔지? 이상 시인을 거쳐가지고 여기까지 갔네요. 부정적분이 뭐냐면, 자,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원래 함수가 있잖아요. 함수가 있어요. 원래 함수 fx가 주어졌는데 fx의 부정적분. 이거 주어가 꼭 있어야 돼요. 그냥 부정적분이다 이런 말은 없고요. f의 부정적분이다 이런 말이 주어지는데 f의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분에서 f의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해보자. 작은 f의 부정적분이 큰 f래요.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큰 f를 갖다 미분했더니 뭐가 나온다? 작은 f가 나온다. 자, 한번 예로 들어볼게. 2x의 부정적분이 함수 뭐라고 할까요? gx라고 했어요. 그럼 gx를 미분했을 때 무엇이 나온다? gx를 미분했을 때 2x가 나온다. 이해됩니까? 자, 2x의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미분해서 2x 나오는 놈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분하면 2x 나오는 놈이 누구죠? x의 제곱이죠. 자, 부정적분이라는 게 뭐라고? 미분해서 원래 함수 나오는 그 어떤 함수. 그걸 갖다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됐어?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거의 표현법이 하나 더 있는데 작은 f를 갖다가 이걸 적분하는 기호를 이렇게 쓰거든요. 그리고 인티그럴 이렇게 읽어요. 근데 선생님은 그냥 옛날 선생님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상현이가 또 틀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인테그랄 그냥 이렇게 해요. 인테그랄 fx 한 다음에 dx다. 자, 여기 dx의 의미는 나중에 정적분에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설명해 주긴 하겠지만 그냥 지금은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x를 적분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나중에 또 다른 의미가 있거든요. 심오한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얘가 이 선생님이 이 구조를 설명해 주면 너희가 기절을 할 거예요. 아니려나?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 라이프니츠 할아버지 진짜 연구 많이 했다. 그 있잖아요. 세종대왕도요. 진짜 디자인 천재 아니에요? 디자인 천재. 이응이요. 입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응으로 지었대요. 엄청난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지 않아요? 나만 그래요? 변태예요, 나만? 나만 그래? 기억도 그거라며요. 기억. 이 입천장. 이렇게. 하면 그 입천장의 모양이 이렇게 돼서. 진짜 천재 아니에요? 그 디자인 천재처럼? 세종대왕처럼? 그러니까 이런 게 천재긴 한데 계속 밥 먹으면서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기억을 어떻게 만들까? 이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죠. 니은을 어떻게 만들까? 이응을 어떻게 만들까? 이걸 계속 생각하는 거죠. 완전 천재죠. 혼자 만들었대잖아요. 그리고 지편전 학자들은 베타 테스터 그냥 이렇게 시로도 써보고 이야기도 써보고 글도 적어보고 이런 사람들이고. 이거 진짜 천재예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정적분에 가면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자, 아무튼 지금은 x에 관해서 적분한다. x에 관해서 적분하면 뭐가 나온다? 큰 f가 나온다. 근데 이 뒤에 요상야리꾸리한 c라는 게 붙거든요. 그게 뭔지 보자.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뭐라고 했죠? 2x의 부정적분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x제곱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x제곱 미분하면 2x 나오니까. 그치? 그런데 또 있어요. x제곱 더하기 5를 갖다가 미분해봐요. 얘를 미분하면 x제곱은 2x가 되고 5는 0이 돼가지고 2x가 또 돼요. 또 x제곱 마이너스 0.0001 얘를 미분하면 또 2x가 돼요. 그럼 이 뒤에 상수가 무제한으로 붙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 x제곱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즐기지 못하도록 이 뒤에를 대충 퉁쳐서 이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의미가 진짜예요. 대충 퉁쳐서 뒤에를 c라고 적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막 계산하다가 c1이랑 c2랑 이렇게 c가 두 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하나로 c 이렇게 쓰면 돼요. 대충 한 거기 때문에 진짜로. 이 적분상수라 그래요, 얘를. 그래서 적분상수들을 막 여러 개를 막 더하고 막 빼고 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c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진짜로 대충 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확실히 정할 수 없잖아요, 뒤에를. 그래서 대충 여기를 그냥 c라고 퉁쳤다. 퉁친다 이 표현이 진짜로 맞아요. 얘를 뭐라고 한다? 적분상수라고 한다. c는 적분상수다. 이 말을 꼭 붙여줘야 돼요. 책에 보면 반 c는 적분상수 이렇게 말로 써 있거든요. 근데 학교 문제 풀 때 이렇게 꼭 적어주시지 않으면 틀렸다고 되니까 꼭 적어주셔야 돼요. 적분상수.
C는 적분수. 어떤 선생님은 맞았다고 하고요. 어떤 선생님은 틀렸다고 해요. 그럼 적어주는 게 맞겠죠. 그렇죠? 무조건 맞으려면. 자, 다시 정리. F의 작은 F의 부정적분을 큰 F라고 했다. 그거랑 동의어가 뭐냐? 큰 F를 미분했더니 작은 F가 나온다. 그래서 부정적분은 미분해서 원래 함수 나오는 함수. 그걸 부정적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다른 표현도 있는데요. 뭐냐면 적분 표현이 새로 나왔는데 어떻게 읽냐면 인테그랄 fx dx다. 이렇게 읽는다. 그러면 얘의 부정적분을 찾아라 이런 의미고요. 거기 뒤에는 적분상수라는 놈이 꼭 붙는다. 그런 얘기예요. 됐지? 넘어가 볼까? 문제 풀어볼까? 자, 등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다항함수 fx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등식 이것을 만족시키는 다항함수 fx를 구하시오. 보시면요, 얘들아, 다시 돌아갈게. 인테그랄 fx dx. 자, 이렇게 있었어요. 얘가 무슨 뜻이라고? 적분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fx 더하기 c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요, 이 적분해라 라는 기호를 없애려면 우리 아까 이거를 배웠잖아요. 미분해서 원래 함수 나오는 함수다. 얘네 둘을 자세히 봐봐요. 자, 우변을 미분하면 뭐가 되죠? 이쪽 위에 있는 좌변이 되죠. 그럼 여기 있는 좌변을 미분하면 뭐가 돼야겠어요? 여기 우변이 돼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적분 기호를 걷어내려면 적분과 미분은 반대예요. 그쵸? 미분해서 원래 함수 나오는 함수였잖아. 그렇지? 서로 반대의 의미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가 돼요. 이걸 미분한다. x에 관해 미분한다. 기호를 어떻게 쓰지? 이렇게 쓰죠. 돼요? x에 관해 미분한다. 이렇게 쓴다고. 뭐가 돼? fx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됐어? 근데 또 봐봐. 이런 놈을 봐봐요. fx를 미분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적분을 했어요. 그럼 무엇이 될까 이거야. 자, 미분하면 뭐 돼? f'x가 되죠. 자, 얘 부정적분을 찾아야 되거든요. 얘 부정적분은요, 미분해서 얘 되는 애거든. 미분해서 얘 되는 애가 누구죠? fx죠. fx를 미분하면 f'x가 되잖아요. 그럼 f'x를 적분하면 fx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더하기 c가 붙는다. 자, 뭐가 중요하냐면 개수는요 1대1로 대응돼서요 서로 상쇄돼요. 미분이랑 적분이랑. 미분이랑 적분이랑 1대1로 상쇄돼요. 그런데 가장 마지막에 한 게 적분이면 뭐가 붙어요? 적분 상수가 붙는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지금 맨 껍데기, 지금 맨 안쪽에 미분이 있기 때문에 미분 먼저 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막 붙인다니까. 이렇게 붙여서 문제 내요 우리한테. 이렇게 막 잔뜩 붙여요. dx 하나 더 붙어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붙인다고요 우리한테. 잘못 표시한 것 같은데? 막 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마지막에 해준 게 뭔지만 보면 돼. 아, 미분을 했네? 그러니까 뭐예요? 적분상수 그때는 안 붙어야 된다. 이렇게. 가장 마지막에 뭘 해줬는지, 가장 바깥쪽에 뭘 해줬는지 그것만 보시면 돼요. 이걸 적분과 미분의 관계라고 한다. 자, 그래서 넘어가니까 뭐라고 했어?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럼 좌변과 우변을 어떻게 하면 돼? 둘 다 미분해주면 돼. 좌변을 미분하면 뭐 되죠? x 플러스 1 fx. 적분 기호 그냥 걷어내면 돼. 오른쪽은 뭐 돼요? x 세제곱되고 더하기 1이 된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얘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1을 지워주면요. 뭐가 나와요?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밑에 거는요. 얘 미분해요. 그럼 8x 세제곱 더하기 px 마이너스 6이 나오고요. 우변은요. 4qx 세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r이 된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q는 얼마예요? q는 얼마야? 2고요. 그 다음에 p는 얼마예요? 6이고요. r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6이다.
얘를 적분하면 얘가 반드시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좌우변이 막 달라서 이걸 풀어야 되는 방정식이 아니고요. 얘를 적분했더니 얘가 반드시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지금 항등식인 거예요. 항등식이니까 그냥 등식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래서 개수 비교를 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됐지? PQR 더하면 뭐 얼마가 나오겠죠. 그거는 선생님이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자, 등식 이것을 만족하는 다함수 fx에 대하여 f1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f1의 값을 구하시오. 미분하면 되겠죠. 미분하면 좌변은 적분기호 걷어내시면 되고 우변은 4x 세제곱 되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선생님 아니 미분밖에 안 하는데 이런 단원을 지금 왜 합니까? 이 단원을 지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치? 자, 2로 묶으면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다 이랬거든요. 얼마 넣으면 0 되죠? 2 넣으면 0 되겠죠? 여기 x-2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다 2 넣으면 0 될 것이고 개수 쓰면 2, 마 3, 2, 0, 마 3, 마 2 이렇게 되고 2 넣어서 0 됐으니까 떨어지면 2 되고요. 그럼 2는 4 되고요. 4 되고요. 얼마죠? 4 되고요. 1 되고요. 2 되고요. 0 되고요. 이렇게. 그래서 x-2랑 2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 된다. 누가? 얘가. 그리고 여기 앞에 2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x-2 곱하기 fx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x-2 앞으로 끄집어내면 fx는 2 곱하기 2x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됐어요. 여기다 얼마 넣으래? 1 넣으래. 1 넣으면 얼마 나온다? 7이 14가 나온다. 이거는 14. 되었습니까? 어떤 거? 이거요? 여기서 뭐요? 뒤에 마이너스 6x 제곱 아니에요? 아, 제곱 맞죠? 여기도 x죠? 그러네요. 완전 잘못했네요, 그러면. 그쵸? 큰일 날 뻔했네요. 그쵸? 됐죠? 아, 예, 뭔 개소리야. 이렇게 하면 됐죠? 그러면 2x, x, 마이 이렇게 2x, x-2 x-2부터 쓸까? x-2 2x,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얘가 fx죠. x-2 제외하고 나면 그 오른쪽에 있는 놈이 fx인데 거기다 얼마 넣는 거? 1 넣는 거죠. 1 넣으면 2, 3은 6이다 이렇게. 6이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뒤에 가서 좀만 더 풀어봅시다. 자, 적분과 미분은요 서로 상쇄되는데요. 뭐만 보면 되지? 가장 바깥쪽에 한 게 무엇인지 마지막에 한 게 미분이에요. 적분상수 안 생긴다. 있던 상수도 사라져 미분하면. 그쵸? 그러니까 적분상수 안 생겨요. 그러니까 x, fx는 자 오른쪽 거 인수분해하면서 쓸게요. x 5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1이다. 그러니까 얘가 fx가 된다. f2 8, 5, 40에다가요 마이너스 8 더하기 1 그러면 33인가요? 33이다 이렇게 나와주겠네. 자, 그 다음 거 보자. 마지막에 한 게 적분이네요. 그럼 fx는 상쇄되는데 적분상수가 붙는다. 플러스 c다. f0은 1이래요. 0 집어넣었더니 c 나오는데 그게 1이래요. 얘가 1이다 이렇게요. 됐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래요. 1 더하기 2 더하기 1. 그래서 4가 나온다 이렇게요. 되었습니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7-1번을 봅시다. 마지막으로 해준 게 미분이에요. 그럼 여기는 그냥 상쇄시키고 얘만 써주면 된다. a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는요 6x제곱. 선생님 이거 정답을 안 지웠네요. 6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이렇게. 그래서 a는 6이고요 b는 4고요 c는 5다. 다 더하래요. 15 나오겠죠. 야, 이렇게 하니까 더 하이라이트가 되는 느낌인데?
자, 그 다음에 fx는요, 이 오른쪽 거에 상쇄되면서 적분상수 붙어야 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c다. 이거 최소값이 3일 때 최소값 어떻게 구하죠? 축의 방정식을 구하죠.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2가 나오고요. 그 x는 2를 대입하면 꼭지점의 y좌표가 나오겠죠. 꼭지점의 y좌표는 3 빼기 8이니까 c 마이너스 4네요. 그 최소값이 3이래요. 그럼 c는 얼마더라? 7이더라. 이렇게. 7이더라. f1을 구하시오. 얼마 나와요? 4가 나오네요. 4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8번 가볼게요. 58번 58-1번까지 풀게요. 오늘. 자, 오늘 가보자. 다음 부정적분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얘들아, 미분에서 x-1의 3제곱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생긴 애는 일단 이것 먼저 생각해. x-1의 4제곱을 미분하면 얘랑 상당히 흡사한 모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수를 어떻게 해? 지수를 1 올려줘. 거기까지만 생각해요. 일단 그 다음에 얘를 미분해 보는 거예요.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지? 4 앞으로 떨어지고 이거 3으로 줄죠. 그럼 그 4가 근데 여긴 없네. 그치? 그러니까 얼마로 상쇄시켜줘야 돼? 자, 다시 이 4가 앞으로 떨어질 거거든? 그 떨어진 4를 상쇄시켜줘야 얘랑 똑같은 모양이 돼요. 그 앞에 얼마가 있어야지? 4분의 1이 있어줘야겠지. 더하기 C다. 끝났어요. 적분 끝났어요. 자, 얘 볼게요. 인테그랄 x 플러스 1분의요. 분자를 봤더니 인수분해가 됩니다. x 플러스 1 하고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dx다. 이렇게. 그러니까 x 플러스 1을 이렇게 약분해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 적분해야 되거든요. 얘들아, x제곱 미분해서 x제곱 되는 애는 누구예요? 문자만 얘기해 보세요. x 3제곱이죠. 그건 먼저 쓰라고요. 이렇게 써놓고 얘가 앞으로 떨어질 예정이거든. 근데 걔를 상쇄시켜줘야 여기 1이 되죠. 얼마 있어야 돼? 3분의 1 됐어요. 그냥 마이너스하고 x제곱 먼저 적어요. 일단 1제곱 높여서 적어요. 그 다음에 얘가 앞으로 떨어지면 저기 앞에 1이 돼야 되거든요. 2분의 1이 있어줘야겠죠. 그럼 더하기 x 1을 적분하면 x를 미분해야 1이 되니까 더하기 c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를 가보자. 얘 x에 관한 적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t들은 다 숫자예요. t는 그냥. 자, 일단 뭐 써? x 세제곱 써. 그 다음에 여기 앞에 1 돼야 되면 3분의 1이 있어줘야겠죠. 그럼 여기도 x제곱을 쓰세요. 그럼 t가 들어가야 돼요. t가 2 앞으로 떨어졌는데 t가 나와야 돼. 그럼 2분의 t가 있어야겠지. 그 다음에 여기 맨 뒤에는 t제곱 x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요. 더하기 c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요, 선생님이 하나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네요. 뭐냐면 부정적분의 성질이 있거든요. 부정적분의 성질. 부정적분의 성질은 얘들아 어디에 포함되냐면 정적분의 성질에 포함되거든요. 정적분의 성질 중에 얘랑 거의 똑같이 생긴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정적분의 성질이랑 같은 것은 뭐냐면 시그마의 성질이거든요. 왜 그러냐? 정적분의 원리가 시그마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그걸 명확히 배울 사람들은 미적분에서 배울 수 있고요. 문과에서는 이거 명확히 배울 수 있었어요. 문과에서도 옛날에 라떼가 아니고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그걸 다 배웠거든요. 근데 그 항목이 사라졌어요. 구분구적법이다, 정적분과 급수다 하는 부분이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수학 2까지만 배운 사람들은 영원히 정적분의 원리를 알 수 없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교육과정? 이게 뭐예요? 그럼 그냥 적분은 공식으로만 해라 이거예요. 그렇지만 난 알려주겠죠? 내가 알려줄 거예요. 대충 알려줄 거예요. 명확하게 안 알려주고,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게 어떻게 설계된 모양인지 그걸 알려준다고 했잖아요. 그거 할 때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적분의 원리는 뭐라고? 정적분의 원리는 시그마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의 성질과 정적분의 성질이 똑같아요. 부정적분의 성질도 어디에서 온 거예요? 시그마의 성질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부정적분의 성질이 무엇이냐? 합차는 쪼갤 수 있다, 상수배 앞으로 뺄 수 있다, 이거거든. 1번 인테그랄 fx
gx 더하기 인테그랄 gx dx 이렇게. 지금 합이죠. 합차는 어떻게 할 수 있어? 합칠 수 있다. fx 더하기 gx 이렇게. dx다. 그래서 뿔마로 이렇게. 뿔마로. 합차는 합칠 수 있다. 합차는 쪼갤 수 있다니까. 2번 상수배는 앞으로 뺄 수 있다. cfx를 적분하는데 이 상수배를 갖다가 앞으로 뺄 수 있다. c. 아니면 안으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이게 지금 3개 나왔거든요. 1번, 2번에서 3개 나왔거든. 합차랑 상수배랑. 근데 선생님이 한 개만 증명을 해보겠어요. 한 개만. 이것만 증명해볼게. 이것만 증명을 해볼게요. 얘들아, 이 작은 f의 부정적분을요, 큰 f라고 하자. 작은 f의 부정적분을 큰 f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요, 얘의 부정적분은 큰 g라고 하자. 됐습니까? 그럼 우리 뭐 알죠? f를 미분했을 때 작은 f가 나온다는 거. 큰 g를 미분했을 때 작은 g가 나온다는 거. 맞습니까? 그걸 알고 있죠, 우리가. 자, 이쪽 미분하면 뭐 돼요? 얘 미분하면 뭐 돼요? 얘 미분하면 이 적분 껍데기 걷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나와? fx 더하기 gx가 나오죠. 맞아요? 자, 다시. 어디에서 출발해야 되나? 라지 fx 더하기 라지 gx는 는이 아니고 얘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얘를 미분하면 fx 더하기 gx가 되죠. 이건 미분의 성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치? 미분의 성질에서 나온 거니까 지금 써도 되죠. 지금 적분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얘는요, 선생님 망한 것 같은데요? 적분상수 C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쉬운 게 오랜만에 해보니까 이것도 안 된다고? 자.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니 당연한 거예요. 봐봐요. 당연한 듯한 전개가 이루어져요. 봐봐, 말장난처럼 돼요. 봐봐요. 얘를 계산해 볼게요. 인테그랄 fx 더하기 gx. 자, 뭘 미분하면 얘가 되죠? 얘 안에. 그러니까 얘를 적분하면 뭐가 되죠? 라지 fx 플러스 라지 gx 한 다음에 거기다 더하기 c가 붙죠.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니까. 그지? 자, 그러면 얘는 다시 쓰면 인테그랄 fx dx고, 얘는 그 다음에 더하기 인테그랄 gx dx가 되겠죠. 이렇게. 끝이네요, 이게. 이렇게 증명하시면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도 그렇게 증명하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게 증명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요거 한 문제만 더 풀어보고 끝낼게요. 다음 문제까지 못 풀 것 같아요. 저기 중학교 저글링들이 저 밖에서 날 기다리고 있어서요. 자, 이거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1 dx거든요. 그럼 여기 인수분해하면 뭐 돼요?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우면 인테그랄 x 플러스 1이 되죠. 자, 얘네 둘을 어떻게 합쳤어요? 합차는 합칠 수 있다. 상수배는 앞으로 뺄 수 있다. 이걸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x제곱이 되고요. x제곱 2 떨어졌을 때 1 돼야 되니까 2분의 1 있어줘야겠고, 더하기 x 더하기 c가 되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거 나머지 증명해보세요. 이거 첫 번째 거는 선생님이 여기 증명해줬거든요.
나머지 거 증명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원리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랬지? 제일 처음에 한 게 뭐였지? 얘 부정적분을 라지 F라고 놓자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습관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 증명을 한 번씩 해보세요. 선생님이 준 노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